러시아는 과거 유럽의 변방이라 불릴 정도로 다른 유럽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농업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표토르 대제를 시작으로 많은 군주들의 노력 덕분에 근대화를 차근차근 준비하였고, 나중에는 내 사전에 포기는 없다라는 나폴레옹의 무적 군대에 패배를 안겨줌으로써 막강한 제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런 막강한 제국의 끝은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오늘은 A군의 세계사와 함께 러시아 제국의 몰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894년 러시아 제국의 새로운 자르 니콜라이 2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선대 알렉산드리아 2세가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막대한 생산량을 가지게 되자 더 이상 러시아 제국도 낡은 체제를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진행한 농노제 해방으로 인해 그동안 지주한 데서 벗어나지 못한 농노들이 도시로 오기 시작하였죠. 그렇게 러시아의 진정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니콜라이 2세가 즉위한 때부터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제국에 어떠한 변화를 원하지 않았던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 제국의 역대 자르들처럼 자신들의 군주 자리에 안정을 원했고, 비밀 경찰을 통해서 민중들을 감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니콜라이 2세의 바람과 달리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농노제 해방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도시에 모이기 시작하였고,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빈부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었죠. 농노 시절에는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공장과 한몸이 되어버린 노동자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휴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지게 되죠.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샹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자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사의 모든 동료들은 그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회사는 꿈쩍하지 않았죠. 그렇게 노동자들이 파업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은 니콜라이 2세에게 탄원하기 위해 겨울공전으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비합리적인 노동에 지친 민중들은 공정한 대우와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위해 함께 행진을 시작하였죠. 처음에는 소규모였던 행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규모가 커졌고 매우 많은 노동자가 행진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겨울궁전 앞에 도착한 군중들이 니콜라이 2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군중들 앞에 갑자기 군대와 경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총과 칼이었죠. 모여있던 군중들은 유혈진압에 당하게 되고 이 소식은 전국 각지로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파업이 시작하게 되죠. 심상치 않았던 문제였기에 러시아 제국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니콜라이 2세는 그 의견을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너무 커진 민중들의 불만을 해결할 방법을 찾던 니콜라이 2세는 자신들의 경찰과 군대를 이용해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인해 많은 민중이 다치거나 죽게 되었고 파업은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니콜라이 2세에 대한 민중들의 반감이 쌓이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14년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한 사라예보 사건 때문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것을 본 니콜라이 2세는 동맹 프랑스를 돕기 위해 참전하지만 대중들에게는 종교, 슬라브족 그리고 세르비아인들을 지킨다는 이유로 참전을 선언합니다. 전쟁에 참전하면서 니콜라이 2세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러시아 제국을 위해 똘똘 뭉치기 시작하였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많은 사람이 총을 들고 전선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패한 군대와 멍청한 지휘관 때문에 독일 제국의 연전연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르의 명성이 떨어지자 니콜라이 2세는 직접 전장을 가서 자신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전장으로 가게 됩니다. 전장으로 간 니콜라이 2세를 대신해 황후가 직접 국정을 보기 시작합니다. 황후가 국정을 보기 시작한 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폭정들이 시작하였고 민중들과 심지어 고위 관료들한테 폭정을 일삼았죠. 그리고 한 가지 소문이 들어옵니다. 황후는 라스푸틴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었고 심지어 니콜라이 2세도 전장에 간 이유가 라스푸틴의 예언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 소문을 들은 민중들은 엄청나게 분노를 하였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산업혁명으로 인해 쌓인 빈부격차와 세계 1차 대전 때문에 박살난 경제 때문에 더 이상 먹을 빵이 없자 빵 배급 개선을 위한 시위가 시작됩니다. 시위는 처음에 평화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니콜라이 2세에 불만이 있었던 도시 노동자들 대부분이 참여하였고 너무 커진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시위대를 향해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또 한 번 유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위대에 참여한 친구나 가족들이 다쳤다는 거였죠. 이때부터 군대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과연 시위대에 발표하는 것이 맞냐는 병사들이 생기고 심지어 장교들조차 믿을 수 없는 자르에 대해 반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위대를 진압하는 지휘관조차 연민을 느끼며 시위대를 저지하지 않고 통과시키기도 하였고 그리고 한 장교가 자신의 지휘관을 쏘는 것을 시작으로 제국의 군대들이 하나둘 시위대에 가담하면서 더 이상 니콜라이 2세의 편은 없었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스스로 퇴위하게 되고 그의 아들한테 자리를 넘기려 했지만 니콜라이 2세와 다를 바 없다는 노동자들의 심한 반대에 결국 304년 동안 지속되어 온 로마노프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가택연금을 당하는 니콜라이 2세는 가족들과 함께 암살당하게 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그 이후 러시아는 적백내전으로 인해 불바다가 되고 레닌이 이끄는 붉은 군대의 승리로 소련이란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죠.
그렇게 막강했던 러시아 제국조차도 잘못된 군주로 인해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버렸네요. 그러면 A군의 세계사 러시아 제국 몰락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